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8.1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극한의 순서를 바꾸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를 잠깐 복습해 볼게요. 이 fn은 2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시퀀스입니다. 이때 x가 2의 원소일 때 각 x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에 그 수렴 값을 우리가 fx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n번째 한까지의 파셜 썸을 우리가 대문자 snx라고 쓸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역시 이 극한이 만약 존재하면 그 값을 sx라고 쓰고요. 기호를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fkex의 합을 대문자 sx라고 쓰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극한의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었는데요. 몇 개의 그 형태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이제 한 형태가 다음과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fnx 이 시퀀스 오브 펑션을 생각을 해보면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다가가는 극한도 있고요. 어떤 점 p를 하나 고정해놓고 x가 p로 다가가는 극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x가 p로 갈 때 이 극한의 순서를 바꿔도 이게 성립하겠는가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쓴 식은 함수의 극한인데 함수의 미분도 있고 함수의 적분도 있잖아요. 역시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fn이 있는데요. 편의상 그 정의된 영역을 이렇게 닫힌 구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nx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값을 f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세 질문을 해보죠. 이 함수 fn이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같은 점 p에서 연속이 되면 자연스러운 질문은 여기 있는 요 리밋 있죠? 요 포인트와이즈 리밋 fx 역시 이 같은 점 p에서 연속이 되겠는가? 네,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점 p에서 함수 fn이 모두 미분 가능이면 그 점 p에서 이 리밋 펑션 f 역시 디퍼런셔블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인테그러블이면 이 구간에서 역시 리밋 펑션 f가 인테그러블이 되겠는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인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함수가 같은 점 p에서 연속이면 그것의 리밋 펑션 f도 이 p에서 연속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다음 예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예제인데 xn승이라는 함수를 생각하는데 그 영역은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이제 수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x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가 조금 나눠질 것 같거든요. x가 1이면 항상 1이고요. x가 1이 아니면 등비수열을 생각해보면 항상 수렴값이 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직선이 f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f2, 그 다음에 f3, f4, f5 이렇게 이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더라도 이것의 리밋 펑션은 x가 1이 아닐 때는 항상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것 같고요. x가 1일 때는 이렇게 1로 항상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함수가 바로 리밋 펑션 f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fnx는 항상 이 구간에서 연속인데요. 리밋 펑션 f는 x는 1에서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의 포인트와이즈 리밋 펑션은 연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추측은 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약간 변형인데요. 각각 시퀀스가 모두 다 한 점에서 연속이면 무한히 많이 더했을 때 이게 수렴하는 경우에도 이 점에서 연속이 되겠는가? 아마 첫 번째 망한 거 보면 이것도 이제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fnx를 x제곱 나누기 1 더하기 x제곱의 n승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셜 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이 항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nx를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n이 여기만 있으니까 이건 이제 등비 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비가 1일 때하고 1이 아닐 때 좀 나눠줘야 되니까 아마 x가 0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는 모든 항이 0이니까 0이 되고요. x가 0이 아닐 때는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비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요. 1 빼기 공비분의 일단 첫 번째 항은 n이 1일 때 x제곱 나누기 1 더하기 x제곱이고요.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n승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계산해보면 요 분모가 1 더하기 x제곱분 x제곱이라서 네, 이거하고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1 나누기 1 더하기 x제곱의 n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 무한급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 파셜섬을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갈 때 그 극한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x가 0일 때는 일단 항상 0이고요. x가 0이 아닐 때는 공비 역할을 하는 1 나누기 1 더하기 x제곱이 0과 1 사이니까 이 값이 0으로 수렴을 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는요. 그래서 극한값은 1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 연속함수를 무한히 이렇게 더했더니 이 인피니트 시리즈는 x는 0에서 연속이 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를 무한히 더했을 때도 이 포인트 와이즈 인피니트 시리즈는 연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망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모든 n에 대해서 함수 fn이 미분 가능일 때 이 f 역시 미분 가능이 되겠는가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수학자들이 이게 참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1874년에 아마 2학기 해석학에 이 이름이 이제 또 여러 번 등장할 건데요. 와이어스트라스라는 수학자가 이 질문에 대한 반례를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간략한 그 반례도 있는데요. 와이어스트라스가 만든 반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nx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렇게 이제 시그마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의 k승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13의 k승 곱하기 파이 x. 네, 이것을 우리가 n개를 더한 것을 fn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함수들이 모두 다 코사인 그래프는 미분 가능이고 유한계를 더하니까 이 fn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디퍼런셔블이거든요. 그런데 1874년에 바이어스트라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이것을 무한히 많이 더하게 되면 그 함수 fx는 어떤 점에서도 미분 불가능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미분 불가능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좀 힘들고요. 지오지브라로 한번 어떻게 생겼길래 미분 불가능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함수에서 첫 번째는 2분의 1 코사인 13파이 x라서 뭐 이렇게 되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촘촘해지는 거거든요. 13의 제곱, 즉 169파이 x니까 여기 이제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리고 이제 앞에가 4분의 1이니까 원래에 비해서는 최대값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것을 한번 보면 훨씬 이제 촘촘해지거든요. 아마 컴퓨터가 여기부터는 좀 괴로워할 거예요.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주기가 너무 짧아서 이렇게 겹쳐 보이고요. 최대값은 아까보다는 더 절반으로 또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3개만 지금 제가 보여준 이유가 3개만 우리가 더하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생긴 그림임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를 더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요것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주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개만 더해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 더 더해볼까요? 하나 더 더하면 컴퓨터가 좀 괴로워하거든요. 네,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3개만 더하더라도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첨점처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겨우 3개만 더했는데요. 이걸 무한히 많이 더하게 되면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함수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 2를 계속 배우다가 보면 요거는 우리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증명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해석학 2 정규 그 시간에는 이걸 다루지 않고 그 뒤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이걸 이제 따로 제가 증명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역시 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보죠. 이 닫힌 구간 A, B에서 각 fn이 모두 다 리만 인테그러블이면 이것의 이제 포인트 와이즈 리밋 f 역시 인테그러블 펑션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역시 사실은 안 돼요. 네, 반례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길어 보이는데 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여기 xk라는 것을
이 구간 0, 1에 있는 모든 유리수의 이뉴머레이션, 기억나시죠? 이 이뉴머레이션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유리수가 카운터블 셋이기 때문에 카운터블 셋은 크기 순서는 아니지만 그 모든 원소에 번호를 붙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뉴머레이션이라고 했고 xk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fn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0과 1 사이에 우리가 유리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고 x3이 여기 있고 x4가 여기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유리수에 번호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fn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n이 1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는 x1만 함수값을 1을 주고요. 나머지는 다 0을 줘요. 그 다음에 f2는 뭐냐면 요거 1 유지하면서 x2까지 1을 주고 나머지는 다 0을 줘요. F3은 X3까지 이제 1을 주고 나머지는 다 0을 주고요. X4까지 1을 주면 이제 F4가 돼서 FN은 K가 1부터 N까지 XK에 대해서만 1을 주고 나머지 값들은 모두 다 0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는 이 함수 fn이 적분 가능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르벡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르벡 정리는 이 함수 f의 discontinuities, 즉 불연속점의 개수의 집합을 공부하면 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함수의 불연속점은 x1부터 xn 이렇게 n개, 즉 유한 집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르벡 시오렘은 뭐였냐면 이 불연속점을 모아놓은 집합이 매저 제로면 인테그러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finite set은 항상 그 집합이 매저 제로 셋이 됐었어요. 그래서 르벡 정리에 따르면 이 함수 fn은 모든 n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fx는 뭐냐면,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모든 유리수가 이제 1로 다 올라가고 밑에는 이제 무리수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가 유리수일 땐 1이고 무리수일 땐 0. 어떤 함수입니까? 디리클레 함수면서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6장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측 역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소개했던 이 세 개의 자연스러운 질문 모두 다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세 개 다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강하게 좀 조건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n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x에 대해서 fnx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fx로 수렴합니다. 아까는 이 fn이 연속일 때 f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조건을 좀 강하게 줄게요. 이게 연속이고 이것도 그냥 연속이다라고 아예 가정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성립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fnx가 있고 fnx가 있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n이 무한대로 갈 때 x가 p로 갈 때와 x가 p로 갈 때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함수 fn이 디퍼런셔블일 때 f는 디퍼런셔블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냥 또 가정을 줄게요. 이 녀석도 만약 디퍼런셔블이면 이 fnx를 먼저 미분을 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과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미분하는 거, 이거 순서를 바꿀 수 있겠느냐? 꼭 이게 성립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fn이 적분 가능일 때 f가 적분 가능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f가 적분 가능을 주어버리면 이 함수 fn을 a부터 b까지 먼저 적분을 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과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적분하는 게 같아지겠느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fn과 f가 모두 다 p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x가 p로 갈 때 fnx인데요. fn이 연속이니까 이거는 fnp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정의상 뭡니까? 바로 fp가 되는 거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냥 정의가 뭐가 됩니까? 요거는 fx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보면 리밋에서 x가 p로 간다, 이 극한이 있는데 f가 아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뭐가 됩니까? fp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세 번이나 망했는데 이거는 다행히 yes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yes니까 조금 희망이 보이죠? fn이 그리고 f 둘 다 디퍼런셔블일 때 이 순서를 바꿀 수 있겠느냐인데요. 첫 번째하고는 달리 이건 반례가 있습니다. fnx가 sin nx 나누기 n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인트 와이즈 리밋을 계산을 해보죠. 직관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파라미터 n이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이제 사인은 뭐 기껏 해봤자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아마 이건 모든 x에 대해서 0으로 수렴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fnx의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보면 위가 이제 1보다 작기 때문에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퀴즈 시어렘 생각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fnx는 0이고요. 절대값이 0으로 가면 사실은 절대값 때도 이 fnx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리밋 fx는 모든 x에 대해서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x는 0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먼저 왼쪽은 fnx를 먼저 x로 미분합니다. 그래서 fnx를 x로 미분하면 코사인 nx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해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fn 프라임 0 값은 1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 값은 fx예요. 그래서 fx를 미분한 값이죠. 즉 f 프라임 0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fx가 항상 0이니까 f 프라임 0도 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망했어요.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째 세트에는 첫 번째는 됐고 두 번째는 안 되니까 이건 좀 헷갈리죠. 지금 두 함수 모두 다 인테그러블인데 이 fn을 적분하고 극한하는 거하고 fn을 극한하고 적분하는 거 이게 같겠느냐? 사실은 불행히도 이것도 참이 아닙니다. 네,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를 두 개 설명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판례입니다. 네, 지금 요 정의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요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x가 n분의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n분의 2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요 직선이 뭐냐면 기울기가 n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고 직선을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아마 좌우 대칭이 될 겁니다. 이유는 n분의 2를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높이 값이 얼마냐면 n분의 1을 대입해보면 여기가 이제 n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a부터 b까지 fn을 먼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이 이 아래 부분 넓이에요. 지금 여기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다가 가로 길이는 n분의 2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n이 돼서 재밌는 게 항상 1이 돼요. n에 상관없는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fn이 지금 이 구간에서 컨티뉴어스니까 f는 인테그러블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봤듯이 이 fn의 인테그럴 값은 n에 상관없이 항상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n분의 1이나 n분의 2가 전부 다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이 n분의 2 값이 이렇게 쭉 가버리니까 어떤 x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n이 굉장히 커지면 이쪽 그 n분의 2가 여기까지 이제 와서 x에서는 함수값이 다 0만 남을 겁니다. 물론 이 파도의 높이는 n이니까 계속 이렇게 높아지긴 합니다. 다만 포인트 와이즈 리밋은 이렇게 높아져도 상관없이 이 x에서 이 포인트 와이즈 리밋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 볼 수가 있어요. 0과 1 사이에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떤 n0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 n0분의 2가 x보다 작아지는 n0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이건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이 값에 n0분의 2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아주 뾰족한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x에서는 이제 함수값은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x에 대해서는 우리가 fnx는 항상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fnx는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인테그러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n이 이렇게 있고 먼저 적분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요 값이 위에서도 계산을 했지만 항상 1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1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극한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버리면 여기가 f가 되는데요. f는 항상 0이니까 이 값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n을 적분하고 극한 보내는 것과 극한을 보내고 적분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망했어요. 이거 이제 비슷한 예제가 하나 더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할까 하는데요. fnx를 nx 곱하기 1 빼기 x제곱의 n승, 네, 이 녀석도 똑같은 그 성질을 만족하는데 이 fn은 당연히 이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인테그러블이 되고요.
요거 이제 정적분 값은 아마 치환적분 1 빼기 x제곱을 치환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2n 더하기 1분의 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fnx의 극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1 빼기 x제곱 같습니다. 지금 x가 1보다 작아버리면 이게 이제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요게 n이 있어도 지수 함수가 아주 빨리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건 극한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x가 0 또는 1이면 무조건 요 항이나 요 항 때문에 0이 되고요. x가 0과 1 사이면 요 녀석 때문에 이 극한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포인트와이즈 리밋 이 펑션이 항상 0입니다. 그래서 f가 인테그러블 펑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fn을 먼저 적분을 하고 극한을 보냈더니 요 값이 n 나누기 2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극한이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포인트와이즈 리밋 펑션 f가 항상 아이덴티컬리 제로니까 요거 적분값은 0이 돼서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는 예제를 두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측은 첫 번째는 뭐 괜찮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망했습니다. 다 성립할 것 같았는데 잘 안 됐어요. 즉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fn이 뭐 미분 가능하거나 연속이거나 아니면 적분 가능, 즉 좋은 성질을 갖게 되면 f도 역시 똑같은 좋은 성질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면 자연스럽게는 안 되니까 fn의 어떤 다른 조건을 주면 이게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조건을 어떻게 줄까,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8.2에서 배우는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